신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선 2동, 효덕동, 진월동, 송암동, 대촌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더 나은 남구의 미래를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공약으로 9가지의 자치구 공약을 제시하여 7가지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선정된 남구 지역 공약은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우리 구민과에 약속한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공약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구가 어떤 전략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남구 지역 공약의 추진 현황과 이행 점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남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선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실장님 그럼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공공기관을 남구에 유치하게 되면 남구가 발전하는 기본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유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원래 이제 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의 환경과 그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건의해서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본원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경제 발전에 가장 큰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네. 전남에서 가장 혜택을 본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주 혁신도시라고 판단됩니다. 네,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이제 한전이죠. 예. 한국전력 이전 이후에 1조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남구 역시에도 2021년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제 그 지난 정부 때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이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제 2021년까지는 활발하게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토론회 그리고 이제 용역까지 수립하면서 이제 유치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금은 정체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2022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네. 당시 대외협력 실장님께서 예. 공공기관 유치 선점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지금 활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 정부에서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남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제 당시에 국회 도서관 이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국회 도서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보훈병원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 현상 해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어떤 지역들을 우선 고려해가지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 기본 방향은 5극 3특 체제로 국토 개발을 하겠다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1차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서 10월 말까지 마치고 내년도 6월까지 용역 결과를 발표해서 이제 그에 따른 계획은 2027년도에 최종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말씀하시기에 올해 하반기 중에 2차 이전 전수조사 시행을 하고 네. 용역을 하고 2026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2027년도부터는 우선적으로 선도 이전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은 2027년이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하겠지만 그렇다면은 이렇게 1년, 길게는 2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남구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그래도 저희 남구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일단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 자체가 첨단 미래 산업과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를 유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 중점 전략적 유치 대상 기관으로 에너지 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그리고 에너지 AI 연계 기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천동 에너지 산단 등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특히 대구나 이쪽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유치 지원 조례를 벌써부터 만들어가지고 지원금,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런 조례 만드실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도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년밖에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해서 용역 진행하셨다고 하셨죠.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20년도에 영구 용역은 20년도 12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이전은 남구 유치 당위성과 그리고 특화 사업 마련,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와 상생 모델로 혁신 경제벨트를 제안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했었던 용역은 기본적인 연구 네. 용역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는 좀 적합성, 부지 적합성이라든지 네. 경제성 분석, 인프라 보완 관련해가지고 좀 더 실행 단계에 초점을 맞춘 제대로 된 용역이 또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 언제쯤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부분들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내년 추경인데 내년은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거의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후년 초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미 다 결정이 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기본계획 시작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에 그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실 공공기관 이전은 저희 남구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시와 어느 정도 협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시하고 상의해 본 이유 있습니까? 미리?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광역에서 초광역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두로 이제 그 어떤 동향이 있을 때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남구 자체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정부 발표 이후에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후의 약방문 수준이고요.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네. 우리 남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 남구로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장님 그러면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가지고 1차 이전 용역했던 때와 예. 지금과 사실은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면은 현재 35개 기관이 이전을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는 집중 전략적으로 22개 기관이 오는 게 좋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관 중심으로 이제 에너지 분야가 저희가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1차 용역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이 세 개가 가장 유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기관을 유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혁신도시 자체가 12개 서로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그 지역 산업을 특화한 것을 연계시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광주 전남에 첨단 미래산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로 일단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관들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부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 네. 기관이긴 하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예. 시청과 사전 매칭 작업 관련해서 뭐 TF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작업을 계획실에서는 추진하실 계획이 혹시 따로 있으십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1차 용역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지만 가장 크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 교통 문제 그리고 정주 여건 부족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남구에서 개선 사업을 추진하신 게 있습니까? 이제 그 광역철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오늘 그 뉴스 보도 보니까 광역철도에 관련해서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을 경유해서 혁신도시로 가는 계획이 일단 그 발표가 돼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공공기관을 저희가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촌동 쪽 말고는 사실은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대촌동 쪽의 교통 환경이나 정주 여건을 봤을 때 사실상 아주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이제 정주 여건은 솔직히 그 이제 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선동은 뭐 유흥가도 없는 상태고 해서 봉선동 일대 정주 여건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와 연계해서 대천동도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봉선동 쪽이 정주 여건이 좋다라고 한다지만 네. 물론 모든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촌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네.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봉선동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촌동 쪽이 만약에 공공기관이 들어온다 하면 그쪽 입지를 보고 판단을 하지 가까운데 봉선동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들어오더라도 거기 이제 정주하는 사람들은 광주에 정주할 것이 좀 예견되는데 그 중에서 광주 봉선동 중심이 핵심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1차 이전 결과 한국전력이 나주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을 당시에도 네. 똑같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광주시도 그렇고 네. 남구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는 예. 혁신도시가 정지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최근 들어서는 나주 혁신도시가 발달이 되면서 거기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정지 여건이 좋아지면서 예. 예. 오히려 남구에 있었던 인구들이 나주 혁신도시로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그 정주 여건 부족과 인구 유출 등의 문제도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판단해 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또 심각하게 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를 위주로 하게 된다면 예. 결국은 또 나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주는 저희 남구와 가장 밀접해 있고 근접해 있습니다. 예. 과연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 예. 우리 남구에게 얼마만큼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실제로 나주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광주가 특히 저희 남구가 혜택을 본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남구, 광주 인구가 혁신도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오히려 광주 인구가 더 줄고 있고 저희 남구의 인구도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무조건 남구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촌동에 만약에 이전을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그린벨트 이런 부분들도 푸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국토부 영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도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기획안으로라도 이렇게 착수하셔가지고 예.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찌됐든 저희 남구가 지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은 대규모 이런 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촌동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공공기관 이전 말고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구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어찌됐든 남구의 발전에 가장 큰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제가 무조건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남구가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생활 인프라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들이 향상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됐든 남구가 추진을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공공 이전의 성공을 만약에 저희가 하고 싶다면 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에너지 관련에 특화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공공기관 이를테면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산업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전 노력을 해서 뭐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예산입니다. 모든 정책은 네.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인해서 네. 우리 남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남구의 뜻을 보여주는 게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남구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용역도 하지 않고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됐든 저희 행정에서의 대응력과 네.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는 것은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의견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과 그리고 시와 협력을 하는 방법도 빨리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북구라든지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보다 먼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북구 같은 경우에 엊그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크게 안 됐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네. 것을 바로 또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뭐 물론 시에서 이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희 남구는 그냥 손 놓고 그냥 보고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진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남구가 이제 재정이 어렵고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남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다림의 행정이 아닌 기획하는 행정으로의 좀 변화를 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남구 지역 공약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저희 지역 남구 공약으로 몇 가지를 요청드렸었습니까? 총 7건을 요청했습니다. 총 9건 했다가 2건은 안 되고 7건 됐었죠. 예. 7건, 그러면 7건은 선정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정당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겁니다. 실장님, 각 지자체가 예.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 공약을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공약이 예. 선정이 되면 예. 우리 남구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나 문화 향유의 기회도 높여주고 기본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역의 뭐 발전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7가지 선정된 대선 공약이 네. 저희 남구 발전의 전략과 과제라고 인식하고는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그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단 이제 그 구청도 있지만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선 공약 관련해 가지고 예. 저희 남구는 앞으로 그 지역 발전 전략에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지역 공약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지방 시대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각 지자체에서 올린 지역 공약들을 모아서 이게 실천 가능한지 판단하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7가지 공약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추진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 공약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게 진월동 서문대로에서 봉선동 대아파트 간 도로 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이미 용역까지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가지고 끝나 있는데 지체돼 있는 거라서 그 과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과제들도 우선순위가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실성 있는 게 그 하나인 겁니까?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지역 공약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뭐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그 예산을 산출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7가지 공약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예, 너무 추상적이고 약간은 허상적인 그런 공약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뭐 봉선동과 진월동의 터널 같은 경우는 이미 있었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하철 2단계 3호선 3단계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공약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실현되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 과연 이것들이 봤을 때 네.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엊그제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무산된 거 알고 계시죠? 예, 20만 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서명에도 동참을 하고, 광주시에서도 대대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도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시가 전체가 나서고,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는데, 과연 남구의 지역 공약이 7가지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갑자기 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들이 이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전체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부 사업들을 이제 추진해서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7가지 공약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네. 청장님의 뭐 개인적인 의지나 예. 아니면 구체적인 지시사항, 아니면 구청의 향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역 공약뿐만 아니라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장님께서 매월 월중회의, 주간업무 보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시사항을 매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 남구가 네.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공약 중에 지금 그 서문대로 진월동 서문대로 봉선동 대아파트 건은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제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네. 먼저 그 답변을 주셨으니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문대로 봉선동 대아파트 간 도로 네. 개설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진행 상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실시 설계 이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다고요? 이제 지금 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처음에 원래 저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00억 정도에서 700억으로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 예, 770억, 예, 774억인데요. 당초가 이제 491억이었습니다. 네, 774억으로 총 사업비를 변경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네. 2024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했는데 예. 그 결과 나왔습니까? 예, 올해 이제 국토부 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이제 10월달에 선정이 돼서 이게 이제 그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 이게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설계 및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 계속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약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죠. 예, 그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표 공약 사업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지금 건설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건설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호선 공약 네, 맞습니다. 2호선이요. 2호선 2단계. 2단계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
당초에는 2023년도였는데 계속해서 늘어나서 2029년도. 네, 2030년도로 지금 네. 시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30년도까지는 개통을 하겠다. 예. 그러면은 뭐 30년도까지 개통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2010년도부터 네. 해서 1, 2단계가 개통한 후에 예. 운영 실적을 보고 예. 광주시 재정 사항들을 고려해서 예. 3단계를 재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가 네. 돼야 3호선이 시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나겠죠. 네. 근데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5년 이후. 네, 5년이죠. 그러면 몇 년까지? 2030년까지입니다. 예. 2030년에 끝나는 대통령 공약 사업에 2030년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공사 3호선. 당연히 저도 저희 효천지구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3호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데 남구로 봤을 때 예. 2030년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놓으면 과연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3단계 사업으로 설계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30년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적으로 네. 이 사업이 남구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 특히 현 대통령이 있는 네. 지금 상황까지, 임기까지 예.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사업들이 맞는지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다른 자치구들의 공약 사업들을 다 봤습니다. 네. 봤더니 정말 뭐 부럽더라고요. 뭐 문화예술 치유의 정원 조성, 동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국제문화교육지구 및 친환경 스포츠구 복합타운 조성,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혁신 거점 국립 모빌리티 파크 조성 등등. 어찌 보면 예산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각 구의 대표 공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각 구의 미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기본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대표 공약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 남구는 필요한 거는 맞지만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이 대표 공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지역 공약 자체가 집행부에 이제 구청에서 그 공약으로 만들어서 그냥 구청의 입장만 올린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올린 공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실장님이 보시기에 네. 이 사업들 중에서 기간 내에 실천이 가능한 공약이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장 현실성이 있는 사업은 진월동 서문대로 봉선동 대아파트 간 도로 개설이고, 그리고 이제 무등 군문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뭐 중기청의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예산이 안 드는 예. 두 개의 사업은 가능성이 좀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큰 사업 안에 작은 단위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큰 사업을 성과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단위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뭐 따로 분류해서 예. 기획이나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예.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뭐 물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네.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 지역, 특히 광주시만 해도 되자마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 상황에서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가. 내년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 거 있으십니까?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인선 7기, 8기 들어서 이제 정부 공모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생활 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개청일에 최대 규모 예산을 가져와서 또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구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그 지역 공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속 하지만 실제 거기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후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실제적으로 제가 남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 수립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에 이번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공약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이번 대선이 갑자기 생기니까 급작스럽게 만든 그런 공약들인 겁니까? 아니면은 이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야겠다라고 혹시 계획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이제 그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일련의 과정상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침에 준하는 수준의 계획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주어진 일정에 맞춰진 게 아니라 갑자기 12월 23일 개헌 선포 이후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해봐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말고는 사실은 답변할 부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또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최근에 내년도 국가 예산 요청 현황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 신청 한 거 저희 구에서요? 네. 아직 못 보셨는가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으로 드릴게요. 예. 내년 지역 공약 관련해 가지고 예. 사실은 또 국비에도 신청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예. 아직까지 뭐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이 사실은 재정 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국비 말고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이런 내용에 하나도 지역 공약 관련된 공약에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역 공약을 이제 국비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부지의 문제나 그 용역을 해서 거기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공약하고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광주시에서 예. 뭐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각 구청 해서 예산 정책 협의회가 진행된 적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 정책 협의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 정책 협의회를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국비 지원 건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까지 쭉 봤는데 안타깝게도 남구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과 시와 각 구가 만나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남구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를 요청을 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한다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에서 광역 전체적으로 놓고 사업들을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반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구가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향후 국비로 추진할 사업에 남구는 아예 없습니다. 남구로는 국비를 줄 생각이 시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보면 서구 쪽 그리고 북구 쪽에 집중되어 있고 강서구 쪽도 좀 있고요. 근데 동구도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구는 아예 시에서도 광주시에서도 폐지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광주시가 아닙니까? 아니면 남구는 앞으로 뭐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단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매년 하겠죠. 매년 하겠지만 네. 어찌됐든 첫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면 여기서 나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끌고 갈 건데 네. 남구는 그러면 그동안 계속 배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비를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발굴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굴을 도대체 네. 언제 하실 거냐고요. 진짜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 항상 준비만 네. 하시는데 네. 그래가지고 대체 언제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가장 이제 국비 관련해서 뭐 추진 일정을 대략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업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4월까지 지자체에서 그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저 국가기관에 가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 때 6월에서 8월 중에 저기 기재부에서 5월까지 받고 하반기 때 이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제 구체적인 게 국비 관련해서는 저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반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부 정책 123대 과제에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정부 각종 공모 사업도 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부탁을 드렸더니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네. 11월 중에 안도걸 국회의원님과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계획은 있으신 거 맞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 대선 공약 관련해 가지고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 대선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구청장의 역할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그 과제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7가지 과제 관련해 가지고 네. 자료가 거의 보통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더 그 이후에 뭐 만든 거 있습니까? 한 페이지는 아니고요. 과제로 저기 공약으로 해서 계획, 이제 기초적인 계획은 만들어서 이미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 관련해 가지고 네. 국회의원님들과 향후 얼마만큼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과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실과 같이 노력해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든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남구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어찌됐든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남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구의 변화를 꾀하고 발전을 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향후에도 준비할 계획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말 그대로 빌공짜의 공약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추진에 대한 의지도 좀 보여주셔야 주민들이 남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미래 먹거리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인? 예.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 먹거리가? 향후에 이제 어떤 산업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우리 남구의 미래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천 지역의 그린벨트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산업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송암 산단이 이제 자동차 공장 중심에서 이제 문화와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도 좀 열심히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먹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산업 중심이 됩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중심이 되죠. 네. 대천동의 에너지밸리 산단, 그리고 송암동의 모빌리티 산단. 산업 기반이 돼야 미래 먹거리가 된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일자리가 거기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일할 곳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경제적인 선순환이 가능해야 미래 먹거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남구는 상권 중심의 자영업 중심입니다. 거의 제조업이라든지 대기업,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특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기본적인 토대 자체가 봉선동 중심으로 이제 정주 여건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단지가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부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서구에서 분구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1995년도에 분구돼서 30년. 30년 됐죠? 예. 30년 동안 예. 산업 기반 하나 제대로 못 설치했다고 한다면 예. 과연 그것이 과연 남구만의 특수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의 공무원 분들의 의지 부족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대천동의 그 에너지 산단 부분은 구와 국회의원님들 모두 노력하셔서 이루어낸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성장 기반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대천의 에너지밸리 산단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남구민으로서도 그렇고 광주 시민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언론에서도 유령 산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에너지밸리 산단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입주도 마찬가지고 분양은 다 됐더라고요. 분양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산단 분양은 돼 있고 그리고 국가 산단은 이미 저희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연계된 4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시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더 이제 경제 여건 때문에 조금 침체돼 있는데 앞으로 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저도 이제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가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환영하고, 하지만 광주가 AI 중심의 도시로 변모하고 그쪽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남구의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약 7년 전, 8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시의 대표 먹거리 산업이 뭘로 발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에너지 산업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전력이 나주 혁신도시로 감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광주의 핵심 먹거리 산업에 예. 에너지 산업이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신동엽 그러면서 의원님, 모두 네. 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보충 네. 질문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 보니 네. 저희 에너지밸리 산단도 예. 더 발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그 상태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광주시의 모든 예산, 노력, 행정이 다 첨단 3지구, 2지구에 있는 AI 산업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의 예산 그리고 국가 예산 부분도 다 AI 산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지 산업을 남구의 미래 산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의 저런 관심이나 도움 없이 남구만의 자체적인 힘으로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의 관심이 없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에너지 산단은 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산단 자체가 이제 공공기관 유치 문제도 있지만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기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가지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123대 국정과제, 564개 세부 실천과제 예.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 광주 지역에서 7대 공약으로, 남구가 아니라 광주에 7대 공약을 약속했던 과제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3.0,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 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네. 이 중에 남구와 관련된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역권에서 이게 과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저희 남구가 예.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숟가락을 얹을 게 보이질 않아요. 문화 콘텐츠나 모빌리티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송암 산단이 모빌리티하고 관련된 산업도 문화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가 AI 데이터 센터 무산이 된 이후에 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서 요청한 4가지 사항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네 가지를 대체로 어찌 보면 데이터 센터가 무산된 대체로 4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예.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반도체 실증센터 조성, 예. 광주 모빌리티 시범도시 지정,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저희 남구가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송암 산단을 잘 이용을 하면 예. 저희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부분들, 말 그대로 AI, 광주가 AI 도시로 지금 선도 도시로
발전하고 있죠. 네. 그렇다 한다면 AI는 뭐 북구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 북구만 파생되는 강조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남구에서도 AI를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네. 광주시가 AI 도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북구, 광산구, 서구 뭐 다 AI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남구만 우리는 에너지 할 거야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와 AI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광주시가 하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라고만 해서는 지난 30년간 에너지밸리 산단 하나 한 것처럼 향후 미래에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선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항상 뒤따라가기만 해가지고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기회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광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양쪽 국회의원들께서도 남구에 최대한 협조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남들이 떠먹여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미리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향후 10년 더 나아가서 100년 후에 남구를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네. 청장님, 앞서 기획실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구정 질문을 시작을 했고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남구는 변화에 대한 의지나 갈망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요청에서도 올해야 큰 변화가 없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그대로 요청한 부분은 새로운 정부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남구의 두 국회의원들께서 모두 국회 예결위 위원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날려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와 향후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지에 대한 소견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옆에 우리 기획실장님 답한 거 듣고 있다가 답답해서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불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말씀 전에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종혁 의원님께서도 남구민이고 그리고 또 남구의 구성원이고 그래서 의회와 저는 집행부가 나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언제든지 집행부한테 건의할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근데 오늘 또 거기에 이제 연장선으로 보고 정말로 시적절한 질의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저로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정질의 하시기 전에 남구와 의회와 집행부를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로 가는 거고 이렇게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집행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못해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집행부는 아무도 없고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함께 갑시다.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물을 놓고 하나를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고, 어느 사물을 놓고 그 정도 해서 잘했구나, 자 이것도 좀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신이 나서 더 잘할 거니까 그렇게 좀 한 번만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앉아서 듣는 과정 중에 답답함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도 바로 올라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시군 상하고 자치구 상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또 서울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광역시의 자치구 상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강주의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는 소위 말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구는 직접 보통 교부분이라고 그러죠. 이 교부분이 직접 시군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자치구는 광역시로 내려가서 광역시에서 마비입니다. 조금 더 해줄지 말아야지. 그 입만 보고 조정 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일반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직접 뭘 하고 싶고 뭘 하면 굉장히 폭이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한테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게 뭐 있어 그러는데, 시에서 바라보는 또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 시각적으로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고 가자고 좀 이야기 좀 해놓으시오, 가까워지시오, 이렇게 하지만 시에서 바라보는 자치구, 자기들이 중앙정부에 얼마나 당하고 온지 모르지만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 가면 중앙정부보다 더 큰 갑질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스럽고, 구청장보다 시의원님들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시의 국장들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명분을 갖고는 깨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소위 말해서 커피라 좀 사가지고 가고, 내가 한 말 그 말이었고, 또 매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국장들, 우리 부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자, 시청에 새로운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난구하고 결합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럼 시의 각 국에 그런 것들을 서칭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은 무슨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난구가 따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있는지, 그걸 매주 서칭을 하고 그걸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 그런 말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는 거고요. 단, 그럼 왜 이번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실은 윤석열이 지금 빵에 계신데, 빵에 있는데, 전 정부에서 부자 감세라고 들어보셨죠? 부동산세를 비롯한 감세를 해놨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지방정부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 감세해서 세수가 부족했는데 세수 부족분을 지방정부로 돌리다 보니까 작년에도 200억이 재작년에 비해서 이 정부세는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는 200억이 감소를 해서 200억 이상이. 내년 역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감소할 예정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내국세 1%를 부동산 교부세로 좀 전환해서 지방재정을 좀 늘리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자치구도 직접 중앙정부에서 일반 교부금을 광역시로 거치지 말고 직접 받게 해달라. 직접 받게 되면 제가 바로 국회로 가서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져온들 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이게 전혀 맹탕이 없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봉선동에서 진월동 대아파트 뒤쪽으로 터널 뚫린 거 뭐 예산 700억대로 올라갔는데, 이거 역시 처음에는 선순위에 시 우선순위에 뒤로 밀린 거예요. 제가 그때 근데 다시 국회에다 이야기해서 다시 바꿔서 이걸 빨리 이거부터 용역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등등등 했었는데, 하여간 그런 답답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 서도 이야기했듯이 구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강력하게 시에다 요청도 좀 하고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년 예산 어찌 보면 진짜 계속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주민생활 직결된 최소 필요 경비만 좀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에도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10% 정도는 감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감했습니다. 하다못해 제 업무 추진 및 소위 말해서 시책 추진비도 다 10% 감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내년 역시도 제 시책이나 종원 가산비죠 등등 이런 것도 다 10% 이상 감하고 모든 사업에서 신규 사업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최소 필요적 경비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감했습니다. 만약에 신규 사업을 하려면 지방채 발행해야 되고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각 국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구청장 협의회 때도 이야기했고 제가 서울 올라갈 때마다 이거는 반드시 특히 자치구는 시장이나 시나 구는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저기 하순보다 그러니까 하순보다 저희가 더 적습니다. 그 일반 조정 교부금이.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주셨어요. 구하고 구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가 힘을 좀 맞대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난구가 그냥 시에서 던져진 거 따북따북 그러면 그냥 자치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애속된 구조 시에 이런 구조밖에 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그런 답답하고 우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아까 이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유령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실은 무슨 말이냐. 지방에너지발전 산업단지 짧게 내가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69개 필지가 있는데 22개 필지를 제한 47개 필지가 지금 분양이 끝났습니다. 근데 22개 필지는 그건 분양 안 되지 않았냐. 그거는 3년 전에 그 국가첨단산업단지, 지방에너지밸리 산업 두 산업단지가 강주 최초로 경제교역이 강주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4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그 2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22개 필지 정도는 애국 관련 기업을 유치하다니까 좀 나아더라 해서 유볼 필지로 남겨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됐는데 자 봐보세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력 필지랑 굉장히 불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실은 잠깐 점심 먹고 제가 좀 바람 좀 쐬려고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기는 했지만 가서 봐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머지 필지들이 다 아직 안 차고 있냐? 지금도 설계도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뭐 조만간에 또 뭐 그 착공식이죠. 착공식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기업이란 것이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사만 하려고 해도 저쪽 집 계약해 놓으면 우리 집도 팔려야 되죠. 우리 집 팔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삿짐 센터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 1000명, 2000명 하는 기업들이 이전 올라오면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내후년, 그저께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도시공사 사장한테 그저께죠. 강경시장 뭐 AI 우리 뭐 컴퓨팅 센터 안 되고 나서 거기서 도시공사 사장한테만 둘이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자, 22개 필지 내가 팔아야 할 것 같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최소한 3년 정도 되면 거의 차고 에너지밸리 아까 말한 경제자유구청에서 넘겨놓은 그 사업까지 그 부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됩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저께 뭐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께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 어차피 거기가 굴뚝 없는 산업단지고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나름대로 친환경 산업단지입니다. 에너지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그런 사업이어서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넓혀가고 앞으로 거기에 또 AI에 접목시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 것들을 어제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강기정 시장님은 제가 이제 그걸 잃었으니까 그 4가지를 빨리 가져오게 준비를 합시다. 우리 남구도 함께 하랍니다. 그랬더만 그걸 지금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이걸 한번 엎으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컴퓨팅 센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네 가지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거 듣고 우리도 빨리 선점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여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저도 한 가지만 꿈을 꿔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다른 것은
남구가 막 뒤처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았고 30년 만에 그 산업단지 가져오고 드디어 남구는 남구대로 색깔을 입혀왔습니다. 교육문화특구. 남구에는 나름대로 유흥주점 하나 없는 공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살고 문화적으로 좀 풍부한 그런 동네였었고요. 그런 걸 발전시켰었는데,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약 중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그 안 됐던 공약이, 강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AI에도 좋지만, 저는 청년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 강주 인권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중에 강주 남구 교육문화특구 남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 청소년 힐링 클러스 단지를 제가 한 4천억 규모의 공약사항을 제출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의원님들 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건 채택은 안 됐지만 저는 그걸 나중에라도 꼭 저는 해보고 싶었는데, 물론 실은 영역비를 우리 남구에 태워버리면 되죠. 태워버렸는데 그 영역비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영역비를 태울 만한 지금 실은 예산 규모가 안 됐고,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구청회 협의회장인 우리 이제 동구 임택청장이 어저께도 이야기하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 조정이 좀 돼서 예년 수준의 예산, 소위 말해서 윤석열 이전에, 전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예산 수준 정도만 나와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영역비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태워놓고 나서 영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강주시하고 함께 합시다. 의원님들, 국회의원님께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기 시립수목원 뭐 시에서 400몇 억 들어오고 해놨는데 저는 그걸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봐도 뭐야 저게 수목원이야? 뭐 우리 뭐 모종 심어놨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 우리 남구가 없는 호텔 하나 없습니다. 남구가 없는 그 소위 말하는 유스 호스텔 한 500실 1000실 규모의 유스 호스텔을 만들어서 거기서 뭘 하냐, 힐링센터, 소위 말해서 학교 폭력에 시달린 우리 그 학생들, 또 학교 폭력을 가했던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폭력을 당했던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 간에 문제 있는 가족들, 거기에 하루 코스, 2박 3일 코스, 일주일 코스, 한 달 코스, 거기서 힐링하면서 지금 정신과 치료 받아보세요. 전부 다 팔짝 뜁니다. 그러지 않고 거기서 진짜 힐링센터라는 이름 하에 거기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고, 그 뒤쪽으로 해서 청년들의 청소년 진로체험센터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본인의 진로도 좀 논의하고 또 정신적 치료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건지산 뒤쪽으로 해서 뭐 레일바이크를 비롯해서 산책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저쪽 노대동까지, 그건 강기정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거기에 진로체험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진로체험센터까지 해가지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실은 저도 그런 걸 영역비로 좀 영역비 한 10억 넣어서 제대로 된 영역에서 진짜 중앙부채를 좀 올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내년 예산 짜면서도 지금 우리 예산 담당 우리 기획실장 예산팀장 와서 청장님 한 600억 700억을 감해야 됩니다. 대체 여기서 감할 데가 어디 있냐, 감할 거 찾아봐라.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이란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적절한 제안 잘 주셨어요. 신정혁 우리 의원님 제안대로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빠르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기회에 또 의원님께 또 저도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백운광장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2천만 원 주고도 못 삽니다. 남구에서 뭘 하려 하면 송암동이나 대촌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동네는 이미 땅값이 얼마만큼 올라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값이 안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 우리 남구 주면 최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뭐였냐면 백운광장을 2층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층에서는 차만 다니게 하고 2층에 기둥을 세워서 밑에가 다 안반이 튼튼합니다. 기둥 세워가지고 2층에 진짜 백운광장을 만들어서 인조 단지광장을 깔고 싶습니다. 그 인조 단지장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운동장에서 미디어를 바라보고 거기서 청년들의 공간, 거기서 마을 주민들의 공간 주고 싶은 건데, 그거 역시 저희가 올렸었는데 저번 때 그게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뒤로 미쳐졌는데, 그런 것들도 추진하고 그런 예산도 세우고 싶었으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아마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정책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기재부, 행안부, 기재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예산이 올라가면 반드시 지금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공약 사업들은 실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 구청장님 답변 잘 네네.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남구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심에는 분명합니다.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광주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근데 사실상 변화가 없는 기존의 삶에만 만족하고 또 당연히 주민복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복지 위주의 정책만 가지고는 일자리가 없는 이런 청년들은 다 떠나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생산성 없는 소비도시가 된다면 낙후돼서 중앙정부와 광주시에만 의존하는 그런 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결국 쇠락하기 마련입니다. 남구말의 미래 목걸이,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남구청장으로서 청장님이 생각하는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고 또 그를 위한 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적절한 지적이요. 적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대도시, 남구, 실은 남구, 북구, 동구, 광산구 어떻게 한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강주광역시장은 이건 적절하게 각 구에 맞는 색깔에 맞는 것들을 적절하게 저는 잘 배분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남구에서도 역할을 해서 그것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구의 미래 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 실은 남구가 산업단지도 그전에는 송암산업단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그동안의 색깔과 향기는 교육문화특구로 갔었습니다. 양인동 위주로 이렇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문화 위주로 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 남구가 개인들은 부자입니다. 근데 구청은 가난하냐? 다른 곳보다 왜 가난하냐? 세원을 걷어들일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일 세원 자체가 없는 거였어요. 소위 말해서 상업시설도 아마 4.몇 프로밖에 안 돼. 4.3%인가? 그거밖에 안 될 겁니다. 5개 구니까 당연히 20%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산업단지도 먼저 성합단지 기존에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또 국가첨단산업단지 이 산업단지 두 개를 토대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자유구청에서 유보필지로 남겨놓던 걸 빨리 다 분양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입점을 저는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장들을 이전해 오고 그 자리 쪽에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해서 제가 언젠가 전임 시장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남구는 금방 포화 상태가 될 거니 그 뒤에 100만 평 규모 정도의 산업단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강주시에서 그때 지금 아마 보안이 유지됐을 건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업체를 하나 가져올라 하면 아까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공기관도 하나 가져올라 하면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제가 한번 우리 기업 유치과가 기업 유치팀이 있었죠. 통해서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어떤 기업을 하나 갖고 올 때 공공기관을 가져올 때 이거는 이번에 삼성 가서 삼성이 해남을 선택한 거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여러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물론 정책적 판단, 경제적 판단도 있겠지만 인맥적 판단도 굉장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기에 노조위원장이 누군지 노조위원장이 어떤 출신인지 그 다음에 그 노조에서는 보통 그 공공기관에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그 기업에 어떤 걸 요구하는지 미리 파악해가지고 우리들이 먼저 계산해서 가서 접근하면 좋겠다. 실은 여기 2층에 지금 우리 남구청사 텅텅 비어있을 때 그때 TFT를 만들어서 강주의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여기가 첨단에 있었습니다. 잠깐만 2층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가 첨단에 있는데 이 첨단에 있을 때 노조위원장이 누군지 확인해 보니까 마침 남구청 공직자하고 또
잘 알더라고, 친구더라고요. 그것까지 분석했고, 그래서 들어서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나서 가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장이라도 저는 그 전에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의원님들도 함께 결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TF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TF팀을 빨리 구성을 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 자료는 그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전할 대상 22개 대상에 쭉 놓고 거기에 지금 이번에 간 사람이 누군지, 거기 노조위원장은 누군지, 그 사람 필요한 게 뭔지 이거를 분석해서 답안지를 먼저 갖고 가서 만나서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여간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다른 사업들에 바빠서 다른 사람 치여서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저도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구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 지금 하고 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강주를 찾는 외지인들의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신정희 의원님, 보충 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10년 안에 강주를 찾는 외지인들 10명 중에 2명은 사직동에 있는 시간우체국 때문에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간우체국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30분도 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미래 먹거리 문화 콘텐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 찾아온 사람이 스트리트 푸드존을 지나서 그다음에 그 토요 야시장을 지나고 나중에 우리 무등시장의 토요 야시장에 가보게 될 것이고, 저는 그 중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백운광장에 광장이 진짜 2층을 세우는 광장이 있어서 거기서 새로운 도시 문화를 느끼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리면, 문화 콘텐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냈던 시간우체국이라든가 스트리트 푸드존, 이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굿모닝 양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 콘텐츠는 문화 콘텐츠대로 가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게 양림동에 하고 있는 유네스코 성교기지 유네스코 등재 2030년에 마무리됩니다. 그 2030년 마무리되면 수많은 애주인들이, 그 다음에 애국인들이 저희 양림동의 이 성교기지를 방문하게 해서 아마 순례지 순방을 하러 오게 될 겁니다. 하여간 등등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동네마다 동네 특성에 맞게서 노대동에 우리 에코 축제, 너무너무 멋진 축제입니다. 이런 동네마다 특성화된 자기 축제들을 만들어내서 조금만 진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내고, 그 이면에, 그 뒤에는 강주 남구에서는 아까 문화, 교육, 특히 또 아까 진짜 그 교육, 청소년 힐링 클러스터 단지, 청년 힐링 클러스터 단지, 그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이 돼서 교육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서 남구로 가면 진짜 학교 다니기 편하다. 남구에 가면 진짜 학교 폭력은 없이 산다. 남구에 가면 선생님들 그렇게 좋다. 부부간에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남구가 안정적이고 주거단지로서 최고 또 그런 것들을, 그 그림, 그 색깔은 그대로 가져가되, 여기에 하나 더 에너지밸리를 비롯한 에너지밸리 지방산단을 비롯해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여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플러스해서 그 뒤쪽으로 또 산업단지를 만들어내서 국가기관도 이전하고, 그래서 그 이전된 국가기관에 들어온 세금, 그 기업들의 세금을 통해서 하나 더 경제 쪽으로도 더 나아가서 문화교육특구 남구에서 경제교육문화특구 남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 그랜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걸 지금 토대를 닦아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하고, 오늘 이렇게 적절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하고 집행부는 원래 한 몸입니다. 누가 누구를 뭘 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그곳에 참여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네. 네, 총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남구의 미래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에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발전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발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향후 남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질문이 그래도 남구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남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김병래 남구청장님, 김동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네, 김강수 의원님. 시간이 갔지만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 존경하는 신종혁 의원님께서 이 공공기관 2차 지역 남구 지역 공약 관련해서 일문일답을 해주신 과정에서 왜 우리 그 남구는 타 자치구 북구나 강상구 서구 기타 동구까지 국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남구는 국비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김동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이 국비 사업을 국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구청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 국비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무진장 많은 아이디어와 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좋은 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지난 2023년도에 이 구정질에서 우리 남구가 전국 최초의 향약 시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 아시아 문화 전당 사업에 포함해서 향약 문화관을 건립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비 용역 1억을 세워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올 아마 4월인가 5월에 영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사업이 5.18 정신에 부합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이 남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이 영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그 김병래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다 갔던 우리 남구가 이 사업을 하려니까 좀 국비 사업에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거기 강주 강주 발전연구원인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서 다 캔슬해버리고 누락해버리면 좋은 사업을 아무리 발굴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마 이 좋은 아까 그 김영희 청장님께서 유수 호스텔을 치유 힐링 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그 정신적인 치료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얼핏 들으면서 이 아시아 문화 전당 사업에 포함해서 이 한양 문화관에다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아마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강주 발전 연구에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향양 문화관 건립 사업이 반드시 국비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